지구에 사는 생물종은 1000만에서 1억 종. 그러나 공식 확인된 종은 175만 종에 불과하다. 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는 변하는 환경 조건에 더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유지된다. 종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다. 지구의 2.3%에 불과한 종 다양성 집중 지역.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필리핀 팔라완을 찾아 종 다양성의 가치를 확인하는 대탐사가 시작된다. 종 다양성 집중 지역은 대부분 오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의 팔라완 역시 접근이 쉽지 않은 미개발 지역이다. 팔라완 종다양성 탐사대는 두 사람. 각각 곤충과 동남아시아 전역의 물고기를 전공한 학자들로 꾸려졌다. 무려 3주간의 팔라완 종주를 통해 팔라완 전역에 서식하는 종다양성을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오지에서의 연구를 위해 적지 않은 장비가 동원됐다. 그나마 항공편으로 접근이 가능한 팔라완 중심부를 벗어나 최남단에서부터 종다양성을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미개발 지역에 집중된 종다양성은 개발이 가져다주는 것 이상의 생존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식량과 건강이 종다양성을 통해 보장된다. 1700개의 섬이 모여 제주도 4배 넓이를 이룬 팔라완은 육상과 수중에 걸쳐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본섬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남단의 섬. 우루슬라는 특히 조류종의 다양성이 확인되는 곳이다. 섬 전체가 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새들의 서식지로 추정되는 울창한 숲. 그런데 해변에서 숲을 잇는 모래사장에 눈길을 끄는 자국이 깊고 넓게 패여 있다. Went up last night to lay egg somewhere there, and then from there he goes this way down, this way. Unfortunately, the turtle that went up last night did not lay egg, and they're expecting him to be back, coming back probably tonight again. 섬은 새들의 서식지이자 거북의 산란지이기도 했다. 밤에 이루어진다는 산란을 기다리며 숲 탐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비둘기. 전 세계를 통틀어 280여 종에 이르는 비둘기는 이곳 팔라완에서도 서식하고 있었다. 팔라완의 환경에 맞게 분화한 이 팔라완 비둘기. 전반적으로 흰색을 띠고 있다. 혼자 앉은 암컷 곁으로 접근하는 수컷. 깃털을 한껏 세워 구애 행위를 시작한다. 1년에 8번까지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둘기. 그만큼 구애 행위가 자주 벌어진다. 한 번 짝을 정하면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비둘기. 사람들의 아파트처럼 한 나무의 위아래에 자리 잡고 앉아 신중한 구애를 이어갔다. 팔라완 최남단인 우루슬라는 적도에 가까워 풍부한 열대림이 형성돼 있는데 빨리 자라고 빨리 썩는 특징이 숲을 비옥하게 하고 있었다. 네, 지금 이 나무가 쓰러져서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높게 자랐던 나무입니다. 근데 한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울의 넓은 공간이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갭이 생김으로써 햇빛이 더 충분히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게 되고 또 새로운 그 식물들이 새롭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무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살아서는 온갖 생물의 서식지 노릇을 하고
생명을 다해 고사목이 되어 제자리를 내주는 순간엔 빈자리만큼의 빛을 숲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살아서는 곤충들의 먹거리이자 주거지였던 나무는 죽어서는 버섯을 키우고 이 버섯이 다시 벌레를 불러 숲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고사목에는 어떤 종류가 사느냐 그런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실험실에서 지금 많은 고사목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다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 어떤 종류의 나무가 쓰러졌을 때 분해 정도에 따라서 종별 순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일종의 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땅 위에 가로누워 깊게 패인 고사목의 줄기는 적을 피하는 곤충들이 몸을 숨기기엔 더없이 적합한 은신처. 전갈은 탐사대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오래도록 고목에 숨어 있었다. 어느 숲이든 예외 없이 전체 숲의 30%는 고사목을 통해 먹고 살고 자라는 생태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살아서는 숲의 일부였던 나무는 죽어서는 숲을 품어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곳은 이제 그 좋은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인간의 간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안정된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된 생태계는 인류에게 좋은 이점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 이점을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좋은 공기 그리고 맑은 물, 우리에게 유용한 자원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좋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류 보호구역인 만큼 우루슬라 곳곳에선 종류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새들이 발견됐다. 종다양성을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다 팔라완 본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불편한 접근성이 이곳 우루슬라가 오래도록 새들의 낙원으로 보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섬 주변엔 풍부한 먹거리까지 갖춰져 있었다. 연중 자라는 풀과 나무. 새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 풍부한 먹이를 누리고 있었다. 먹이는 수중에도 풍부했다. 탐사대는 섬 주변 바닷속 생태계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바닷속은 맑았다. 가릴 것 없이 확보된 시야. 그런데 맹독성으로 알려진 바다뱀 때문에 탐사대는 몸을 사려야 했다. 바다뱀은 육지뱀보다 훨씬 강력한 독을 지닌다. 뱀이 사라지기를 잠시 기다렸다. 좀 더 깊은 곳에서 우루슬라의 수중 탐사를 시작했다. 가슴 지느러미가 커서 펼치면 나비 모양이 되는 제비활치. 긴 등 지느러미에 품은 독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솔베간팽. 제주도 근처의 남해안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다금바리까지 열대와 온대 어종이 섞여 있었다. 풍성한 생태계는 수중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확인됐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도마뱀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먹잇감을 물어 침속 세균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코모도 도마뱀의 존재는 먹이 사슬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해가 지면서 또 다른 생명 현상이 시작됐다. 노을이 질 무렵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한 마리의 바다 거북이 모래사장으로 올라왔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확인한 결과 대형 거북이과에 속하는 중간 크기의 푸른 바다 거북. 등딱지 밑에 지방질이 풍부해 녹색을 띠는데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이다. 아직은 70cm의 크기지만 거침없이 해변을 가로지르고 장애물도 망설임 없이 넘어선다. 결코 느리다고 할 수 없는 속도로 맹렬하게 모래사장을 헤쳐가더니 몸을 숨길 만한 나무 아래 도착하고서야 멈춰선다. 해가 진 저녁, 이 대형 거북이가 서식지인 바다를 벗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거북이는 오래도록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멈춰선 자리에서 뒷발로 모래를 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좋기 50kg은 넘는 거구를 모래 위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뒷발로 맹렬하게 모래를 퍼올려 구덩이를 만들어 나간다. 사람 손 못지않게 능숙한 솜씨로 모래를 파내려가는 녀석. 산란을 준비하려는 게 분명했다. 이곳 우루슬라는 조류뿐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생태도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1시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동안 녀석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구덩이를 만들어 나갔다. 저녁에 무트로 올라온 녀석은 밤이 다 돼가도록 구덩이 파는 일에 몰두했고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뒷발질이 멈춘 건 제 몸이 다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가 완성됐을 무렵. 잠시 정적의 순간이 찾아드는가 싶더니 녀석이 구덩이 속으로 알을 낳기 시작했다. 새알만한 크기의 알을 쉴 새 없이 쏟아낸다. 알려진 바로는 한 번에 100개 이상을 낳는다는데 탐사대의 관찰 결과로는 30분에 걸쳐 많게 잡아도 50개 정도의 알을 낳고 녀석의 산란은 멈췄다. 이 녀석은 아직은 생식 능력이 덜 발달된 어린 거북임이 틀림없었다. 서둘러 산란장을 모래로 덮는 거북. 길게는 3개월이 걸리는 부화 때까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수십 개의 알 중에 몇 녀석이나 살아서 만나게 될까? 해변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완벽한 위장술을 발휘한다. 산란의 흔적을 말끔히 숨긴 거북이는 천천히 방향을 바다로 돌려 산란장을 벗어날 준비를 시작한다. 알을 낳으러 올 때 맹렬했던 거북이의 걸음은 바다로 돌아갈 때는 한없이 느렸다. 산란으로 기운을 빼앗긴 탓일까? 혹시 두고 온 알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때문일까? 새벽 3시경 우루슬라 해변에서 또 다른 대형 거북을 발견했다.
전육에 봤던 녀석보다 덩치가 훨씬 큰 녀석이었다. 좋기 1m는 넘어 보이는 바다거북. 산란기라 예민해진 녀석은 새벽에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산란을 마치고 돌아간다. 우루슬라 섬의 여름밤은 새로 태어난 생명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우루슬라 탐사 이틀째 아침. 곳곳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이곳이 새들의 낙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유실수로 가득한 숲으로는 새들이 끊임없이 날아들고 나무 아래 모래에서도 생명이 자란다. 뭇에서 태어나 바다로 가는 바다거북을 품어온 우루슬라. 이 풍요로운 숲이 파괴되지 않는 한 바다거북의 회귀는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파괴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 이들 생명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또다시 고향 우루슬라를 찾을 것이다. 우루슬라를 떠나 팔라완의 또 다른 생명들을 찾아 나섰다. 팔라완 본섬으로 귀환한 탐사대. 길은 다시 육로로 이어졌다. 도착한 곳은 PCSD, 환경감시 전담기구다. 필리핀 팔라완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종다양성 집중지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데는 이곳 PCSD, 즉 지속가능 개발센터의 역할이 컸다. One function of the Palaw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to balanc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e do that. We have a strategy we use, Environmentally Critical Areas Network or ECAN. We consider Palawan as a home. And as a home, Palawan should have to have a receiving area, receiving room, where people can get in for development. But there has also to have an area strictly for protection. So we zone the whole province of Palawan where we identify critical sites. These are highly vulnerable sites. We do not allow development there. 과거 한때 팔라완 산림이 훼손된 가장 큰 이유는 지하자원 채굴을 위한 광산 개발이나 화전 개척이었다. 섬 인구의 대부분이 농사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곳에서 지속가능 개발센터는 강력한 감시 활동을 통해 산림 파괴를 막아내고 있다. 팔라완 중부에 자리 잡은 탐낭강은 우리의 한강처럼 팔라완 사람들에게 식수원이자 주 산업인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곳. 한눈에 보기에도 오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강 주변엔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고 수질 역시 수중 생물이 관찰될 만큼 맑았다. 탐낭강의 종다양성은 어느 정도일까? 탐사대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채집 도구를 활용해 수중 서식 동물을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바다에서 사는 학꽁치가 채집됐다. 이곳은 내륙안을 흐르는 민물. 바닷물이 유입되기라도 한 것일까? 그런데 강 주변에선 바다 주변 생물종이 아닌 닭거미가 확인됐다. 바닷물이 아닌 민물에 사는 곤충인 소금쟁이도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소금쟁이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크기가 좀 큰 개체가 있었고 또 아주 작은 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다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거미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채집을 한 개체를 했습니다. 수중 생물을 좀 더 본격적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다. 육안으로 바닥까지 관찰되는 강물 속. 오염의 흔적이 없는 물속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가 관찰됐다. 학꽁치 같은 바다 물고기 종류가 이 속에도 섞여 있는 것일까?
새로운 어종이 목격될 때마다 채집해 세밀하게 관찰했다. 망두건은 우리의 낙동강 하류에서도 관찰되는 담수 어종.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 지역의 특징이 확인됐다. 상당 부분이 그 바다하고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종들이 이 담수역까지 침범해서 적응하거나 또는 생활사의 한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지역의 하천에 사는 물고기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라완 생태 탐사는 북부로 이동하며 이어졌다. 팔라완에서 가장 울창한 산림 지역을 향한 탐사. 두 발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울창한 숲속으로 찾아들어 팔라완 생태를 구성하는 종다양성의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생물은 빨간 잠자리. 습지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진 곤충이다. 수반. 쓰러진 고사목 위에선 역시 습한 곳에서 사는 벌레인 노래기가 목격됐다. 숲 곳곳에선 풍부한 물길도 확인됐다. 깊은 숲과 넉넉한 물이 다양한 생물종을 품어 키워내고 있었다. 중생대 때 살았던 그런 양치식물 중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양치식물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펀트리 또는 고사리 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대림에 있는 식물들과 비슷한 종류들도 있지만 키가 더 크고 잎도 더 넓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보존되어 온 숲은 탐사대에겐 고난의 길이었다. 나무와 돌을 헤치고 70도 이상의 비탈을 더듬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다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미끄러져 넘어지고 발목을 접질리는 일쯤은 예사. 숲을 종단하는 동안 탐사대의 발목과 무릎은 성할 틈이 없었다. 숲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들자 팔라완이 왜 종다양성 보고인지를 확인해주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절벽 사이를 타고 내리는 라라투안 폭포. 천여림 가운데 자리 잡은 폭포는 수많은 생물종을 품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팔라완을 찾은 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종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파괴되지 않은 자연이 보존된 때문이다. 폭포수 주변 바닥이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 위를 누비는 이 작은 곤충은 애벌레 때는 육식을, 성충이 되면 초식을 하는 물땡땡이. 습지 주변에 살면서 물속 바위 밑에서 겨울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진 산개구리도 폭포수 주변에서 많은 개체수가 목격됐다. 계곡이라고 하는 조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종이 서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인적이 닿지 않는 숲과 폭포. 팔라완엔 다양한 생물종 서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 팔라완에 형성돼 있는 독특한 지형도 종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탐사대의 다음 목적지가 바로 그런 곳. 내륙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동굴을 타고 흘러 바다로 합류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지하강이다. 담수와 해수, 동굴과 나무가 어울린 독특한 지형에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이것이 다양한 생태계 형성을 자극해 팔라완에서도 가장 다양한 생물종이 목격된다.
무려 8.2km에 걸쳐 강과 동굴 생태계가 만나는 이곳엔 박쥐와 각종 생물이 산다. 터널처럼 강 위를 덮고 있는 수상동굴 속 생태계를 관찰하기 위해 탐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박쥐떼가 나타난 것은 날이 어둑해질 무렵. 밤사냥을 위해 수많은 박쥐떼가 움직이고 있었다. 야행성인 박쥐들이 허둥대기 시작했다. 날개 달린 포유류 박쥐가 탐사대의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이동했다. 지하강 동굴을 서식지 삼아 다양한 종류의 박쥐들이 풍부한 먹이 사냥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 사는 박쥐들은 주로 곤충들을 잡아먹는 인섹티포어라고 하는 그런 곤충을 섭식하는 기능군을 가진 그런 박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정 바위 틈마다 촘촘하게 자리 잡고 앉은 박쥐들은 탐사대의 이동 경로를 따라 쉴 새 없이 분비물을 쏟아냈다. 이 분비물은 노래기나 동굴바퀴와 같은 작은 곤충들의 먹이가 되고 또 이 곤충을 먹으려는 포식자들을 불러들인다. 동굴벽엔 오래전 주변에 서식했던 동물의 화석도 남아있다. 거대 포유류인 바다소 듀공. 오래전 퇴적으로 묻혔던 듀공이 동굴의 침식으로 화석이 되어 드러난 것이다. 동굴 생태계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배를 멈췄다. 지하강 육상 생태계를 촬영한 건 국내 방송 사상 최초. 배설물이 굳어 형성된 퇴적물 구아노는 인산이 풍부해 곤충류에겐 좋은 먹이다. 종다양성이 생태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눈앞에서 확인됐다. 이 동굴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 관계에 있고요. 그 상위 포식자로서는 박쥐가 되겠습니다. 표토층에 있는 그런 종류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란툴라 또는 독거미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거미류 중 가장 몸집이 크다는 타란툴라도 자주 목격됐다.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채집을 시도했는데 마치 개선장군처럼 앞다리를 접고 있는 이 녀석은 농발거미. 채집도구 주변을 맴돌며 탐사대에 애를 태우기도 했다. 바다가 가까워지면서 동굴 바닥에서 목격되는 생물은 다양해졌다. 해수에서 사는 농개가 모습을 드러냈고 곤충의 사체를 먹고 사는 꼽등이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다시 보트에 올라 물길을 따라 동굴 생물을 관찰하던 탐사대의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목격됐다. 박쥐를 잡아먹고 사는 동굴뱀. 동굴 안에 사는 유일한 파충류인 동굴뱀은 타고난 사냥 감각으로 박쥐를 포식하며 동굴 생태계 꼭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무려 8km를 넘는 긴 동굴 탐험이 끝으로 접어들고 있다. 시작할 땐 낮이었으나 끝날 무렵엔 밤으로 바뀌어 야행성의 박쥐들은 동굴 밖까지 탐험대를 따라 이동하며 긴 배웅 행렬을 만들어냈다. 종다양성 탐사의 여정은 팔라완 북부로 이어졌다. 여러 개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엘니도는 이동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다. 엘니도 곳곳의 작은 섬 가운데는 보트로밖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적지 않았다. 비행기와 차량과 보트를 번갈아 갈아타며 탐사는 계속됐다. 보트로 40분.
눈앞에 나타난 곳은 라겐섬. 종다양성 집중지역인 팔라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다양한 생물이 확인되는 곳이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새. 필리핀과 팔라완 일대에만 사는 희귀조류가 목격됐다. 10년간 개체수가 20%나 줄었다는 팔라완 혼빌. 그러나 팔라완에서는 아직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움직임이 유난히 눈길을 끄는 조류. 화이트벤트 샤마는 이제 막 짝짓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암컷과 수컷 사이에 오고 가는 특유의 신호. 그리고 한 쌍의 조류 커플이 탄생됐다. 해안과 인접해 형성된 울창한 숲에는 내륙 깊숙한 곳의 숲에서는 보기 어려운 희귀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열대와 온대 동식물이 혼재된 생태계. 해안을 관찰하던 탐사대 카메라에 옆이 아닌 앞뒤 좌우 마음대로 기는 개가 목격됐다. 주변 모래와 똑같은 색으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킨 길개. 그 분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도서지역 엘니도에서 생물 생존 필수 조건인 물은 어떻게 해결될까? And the last building is our desalination plant, where we produce our fresh water that we use in the resort. 해안가 바닷물에 뿌리를 담그고 사는 나무 맹그로브 주변으로 바닷물 채집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담수 때문이다. 해안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담수화 공정을 거쳐 섬 안에서 필요한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섬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바다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하는 정화 시설도 철저한 감시 아래 운용되고 있었다. 섬과 인근 바다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종다양성 집중지역인 만큼 그 보호를 위한 시설이 섬 전체에 걸쳐 운영되는 것이다. So the cycle is closed. There is no waste that goes to the sea. When it comes to waste, leftovers of food, plastic, recyclables, bottle of plastic, and also biodegradables. What we are doing is we compost. We are in partnership with a farmer in Tamisan. 동아시아 곳곳에서 개발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해안 맹그로브 숲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도 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치다. 바다로 뻗은 뿌리가 수중생물의 서식지이자 오염물질 차단 작용을 하는 맹그로브는 대표적인 환경보호종. 이런 철저한 보호정책 덕분에 엘니도 곳곳에 다른 곳에선 보기 어려운 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세계적으론 멸종위기종이라는 동물과 식물이 이곳에서만큼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해안이나 강변 습지대에 사는 필리핀 긴꼬리 원숭이. 무리 가운데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도 포함돼 있었다. 아직 어미 곁에서 떨어지기 싫은 녀석은 어미 허리를 감고 달라붙어 있다. 원숭이 세계에서도 양육은 암컷의 목. 수컷은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먹이를 챙기지만 암컷은 한순간도 새끼를 떼어놓지 않고 함께 움직이고 항상 챙겼다. 휴식 시간에도 수컷은 여유롭게 혼자였다. 갓 태어난 상태를 벗어난 소년 원숭이들은 그맘때 인간 소년이 그렇듯 무리 중에 어른 수컷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때를 노려 수컷 어른의 행동을 따라해 보는데 걱정 많은 암컷 원숭이가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
새끼 원숭이 꼬리를 당겨 행동을 제지하는 것. 인간만큼 원숭이 역시 독립심을 키우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소년 원숭이는 언젠가 이 숲의 주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엘니도 주변 바다는 오염원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청정 해역이다. 부유물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투명한 바다 속에서는 수중 생물체의 종류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온대 어종인 전갱이를 비롯해 화려한 무늬의 아열대 어종이 바닷속에 함께 어울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어종도 목격됐다.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 수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종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엘니도 인근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접한 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수중 생태계 보호지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 형성된 바다 위 삼각지대인 코랄 트라이앵글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산호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종이 이 코랄 트라이앵글 안에서 확인될 만큼 산호종 다양성도 압도적이다. 국가적 차원의 보호 정책이 더해지면서 이 지역 종 다양성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모여드는 관광객과 점점 높아지는 해수 온도가 생태계 파괴 위험 요소로 등장한 것. 그래서 이곳은 생태계 보존의 리트머스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팔라완 지역의 생태계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고 알려져 있었으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지역 주민들 또는 단체 그다음에 국제기구 등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산호초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중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어진다면 전 세계에 있어 산호초의 보존에 있어서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타이는 팔라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 그만큼 종 다양성의 보존 정도를 두고 관심이 모이는 곳이다. 세상에 알려진 천혜의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잦은 방문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곳이 타이타이 일대의 섬이다. 섬을 찾아드는 사람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은 해안 일부 지역에만 짓는 것.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그것이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타이타이 일대에선 희귀종 새들이 멸종 위기를 벗어나 보호될 수 있었다. 타이타이 어디를 가나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생태계를 목격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노력의 결과다.
해양 탐사를 위해 선착장에 나선 길. 먹이 사냥에 나선 10여 센티미터 길이의 도마뱀을 목격했다. 돌틈 사이에서 여유롭게 나타난 녀석은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세계적으로 5천 종이 넘게 분포하지만 멸종 위기로 몰린 도마뱀. 그러나 철저한 도마뱀 보호 정책이 진행된 팔라완에선 어디를 가나 쉽게 목격되는 종이 도마뱀이다. 갑자기 녀석이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유는 사냥감 때문이었다. 눈앞에 먹잇감이 나타난 것이다. 날쌔게 잡아올린 수확물은 바로 바다뱀. 그러나 먹기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놓아버린다. 먹이 사슬의 고리가 또 한 번 확인됐다. 눈길 닿는 어디서든 건강한 생태계 순환이 진행되고 있었다. 해안을 둘러보던 중 지도에 없던 동굴을 발견했다. 예정에 없던 새로운 탐사지가 나타난 것인데 입구 주변에서 도저히 바다에서 발견될 거라고 믿기 힘든 메뚜기류가 발견됐다. 해안에서 시작된 동굴 안에 형성된 생태계의 영향일 수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새들 둥지가 있다고 하는데 기어서 갔다가 기어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미지의 탐험지에 발을 들여놓기로 한다. 성인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입구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입구를 지나자 동굴 안은 제법 넓은 공간으로 이어졌다. 왕성한 생명활동의 흔적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바닥 퇴적물에서도 동물 서식을 추정할 수 있었다. 얼마 전까지도 새가 지금 그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자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떨어뜨렸던 배설물들은 그 지금 이렇게 가루같이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설물이 쌓여 이루어진 바닥을 뒤적이자 퇴적물을 서식지로 살아가는 곤충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딱딱한 날개로 몸을 감싼 딱정벌레류. 새의 분비물을 먹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벌레 움직임도 확인됐다. 퇴적층과 똑같은 색의 보호색으로 온몸을 보호한 채 더디게 움직이는 벌레. 탐사대로서도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낯선 벌레였다. 팔라완은 발길 닿는 곳, 눈길 닿는 곳마다 생물종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 팔라완 북부를 향해 다시 탐사에 나섰다. 열흘을 넘어서며 절반에 접어든 탐사. 팔라완 종다양성 확인을 위한 대탐사. 그 절반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